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직업정보론 첫 시간,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 상담사가 수행해야 될, 그러니까 직업 상담에서 수행해야 될 직업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정보의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직업정보라고 하면 직업정보가 뭐고 또 직업정보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직업정보의 그 역할이라고 나와 있어요. 쌍가로 1번 우리 교재에. 자, 역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직자의 직업 탐색 그리고 직업 결정, 직업 전환 등의 의사결정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직업 상담 시 상담의 기초 자료로서 직업 대안의 정보를 제공한다. 결국에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직업 정보의 어떤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노동시장의 수요, 직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즉 앞에서처럼 이제 뭐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자료,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어떤 기준, 그리고 의사결정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재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것도 직업정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2차에서 이제 그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 학자와 관련된 것들은 제시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것을 딱 주장했다 하면 누구의 무엇을 기술하시오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걸 묻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학자가 나오면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쌍가루 2번에 브레이필드라는 학자가 브레이필드는 이제 특성 요인 관점 이론에 속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파에 속하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직업정보의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의 기능. 자, 요건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제동. 자, 첫 번째 정보적 기능이에요. 기능. 직업 정보는 정보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내담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술하실 때 요때는 요 내용은 주어를 좀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정보 제공적 기능은 진로를 미선택하는 것. 진로 미결정자예요.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조정 기능. 재조정 기능. 굉장히 쉽죠? 미결정자가 하는 거니까 재조정 기능은 진로 결정자겠죠. 진로를 결정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동기화 기능. 우리가 이제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정보도 필요하고 정보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그 정보를 그 정보를 따라서 어떤 실행이나 행동을 하려면 동기라는 게 필요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동기 부족자들도 꽤 많이 만납니다. 동기 부족자한테 해당하는 거죠. 동기 부족자에게는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딱 봤더니 야, 이렇게 나한테 맞는 일이 있네. 과연 나한테 맞는 일이 있을까 했는데 와, 맞는 일이 있네. 딱 좋네. 딱 좋으면서 어떻게 돼요? 근무 조건도 상당히 좋네. 내가 원하는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동기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정보 제공의 기능. 진로 미결정 내담자로 하여금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진로 선택에 대한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기능이다. 재조정 기능. 진로 결정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 상황에 미쳐서 자신의 진로 선택이 적절했는지 재조명해보는, 즉 재검토해보는 기능이다. 동기화 기능. 동기 부족 내담자로 하여금 직업정보 제공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자발적이고 몰입하게 하는 기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3번에 보시면 직업정보의 부분별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별 기능은 이 부분은 예전에도 제시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 기능,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한 두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인사관리예요. 직업정보는 인사관리. 그리고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통한, 즉 직업정보에 이제 직무 분석 내용도 포함되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사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과 인사관리, 그리고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있다. 국가 측면에서는 고용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훈련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직업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요, 진로 탐색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 또는 이제 구직자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자,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한번 단순하게 암기한다기보다 부분별 기능, 또는 부문별 기능,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유추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기업 있어요. 기업 측면에서는 뭐가 있다? 인사, 관리, 그 다음에 산업, 재해.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그 직업 정보로서 이제 기업에 해당되는 건 직무 분석이 대표적인데, 직무 분석의 목적은 인사 관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를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국가적인 측면이죠. 국가적인 측면은 뭐예요? 정책.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활용되는 정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고용전망서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증가가 많이 될 직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직업들을 많이, 이런 직무 당사자들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직무 수행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관련된 훈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죠. 훈련 기준도 만들어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진로 탐색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직 활동 또는 구인구직이라고 하셔도 돼요. 구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국가, 노동시장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암기하면 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서 좀 정리하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해를 해서 유추해서 하실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놓은 다음에 암기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즉 두 문자를 좀 뽑아놓는 거예요. 두 문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정제동이죠. 정제동.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이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통해서 한번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쓸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쓰라고 하면은 알고는 있는데 쓰기가
이게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단서를 좀 만들어주고 여러분 풀어가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보셔서 여러분 충분히 기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서본 고용정보의 유형 보겠습니다. 유형. 만약에 이제 이게 제시되면요, 이렇게 제시돼요. 미시와 거시로 구분해서 제시를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유형이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지만 미시, 거시로 제시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미시라는 건 단기고 거시라는 건 장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는 뭐 설명하라면 그냥 장기만 들어가시면 돼요. 장기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그 장기라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노동시장에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저량의 개념보다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를 가져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그 스톡의 개념 딱 나왔을 때 딱 측정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플로우의 개념을 해요. 플로우의 개념을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게 동향이에요. 노동시장 동향, 그 다음에 산업의 추세. 동향이나 추세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장기적인 거예요. 향후 10년 후에 4차 산업과 관련된 근로자 수가 몇 명이 될 것이다. 이건 전망할 수 있는 거지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거, 단기적인 미시죠, 미시. 단기적인 얘기를 한다. 단기적인 건 이제 직접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구인, 구직, 정보,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제 현재 올라와 있는 구인 정보, 그 다음에 자격 정보, 훈련 정보, 그 다음에 요새 요거 많이 뜨더라고요. 임금 정보. 예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임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시하는 이제 요새는 많이 취준생들 이런 거 봐요. 근무 조건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사이트도 굉장히 뜨더라고요. 임금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떻다? 미시적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의 유형까지는 여러분들 굳이 나 이거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장기적인 거니까 흐름, 추세, 전망, 그 다음에 요 단기적인 거니까 구인구직 현황, 자격 정보 현황, 훈련 정보 현황, 임금 정보 현황, 현황적인 측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5번과 쌍가루 6번, 요게 아주 하이라이트죠. 요거는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5번하고 6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정보론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이제 많이 강조드릴 텐데, 직업정보론은 2차 실무에 제시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출제해야 된다, 무조건 제시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해요. 정보로는 오히려 굉장히 접근하기가 수월한 과목이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죠. 암기량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뿐이지 딱 제시되는 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내용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공공직업정보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먼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전체 공지 무료 보기예요. 보기. 첫 번째,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공공직업정보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열애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이건 비생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나 없어지는 산업이라든지 직업은 안 해도 되거든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공공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공공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을 위해서 사용된다 또는 공공에서 사용된다. 결국에 이제 통일성을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 고용정보원, 그 다음에 고용센터, 뭐 시군구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원성이나 통일성을 좀 가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하다가 말거나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좀 그 직업 분류 같은 경우는 60년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개정 주기가 한 7년 주기였다가 이제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산업 발달이라든지 직업 발달 이런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직업의 변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새는 뭐 업데이트 주기가 더 짧아졌을 뿐이지, 그게 예전엔 규칙적이었어요. 뭐 7년마다 뭐 5년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규칙적인 그런 건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제공하고 그 부분에 개정한다. 개정. 변화된 내용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요. 자, 그 다음에 다 공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편적이고 기초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가능하고 파급 효과가 있다.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끊을까요?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직업과 직업 간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런 항목을 다 1년화해서 똑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즉 직업 상담사가 몇 킬로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활동직에서 어떤 뭐 현장 근로자가 몇 킬로가 듣는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지만 비교가 가능하고 파급 효과가 생긴다. 비교가 있으니까 파급 효과가 되는 거죠.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에요. 자, 공공직업정보 특징하고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민간직업정보를 기억하셔야 된대요. 민간직업정보.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나오면.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자, 민간직업정보는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얘는요, 제한적 산업 또는 제한적 직종을 한다. 그러니까 민간은 말 그대로 이제 사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관심 없거나 결국에 쉽게 얘기해서 돈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산업이었는지 사양 직업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익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정보 제공자의 어떤 기호에 맞게
제공이 됩니다. 기호에 맞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은 제공하고 싶다, 관심 이런 것들을 두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얘는 한시적으로 제공돼요. 한시적으로 빠르게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빠르게 제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4차 산업혁명에 뜨는 직업 하면 뭐 드론 개발자 이런 거 빨리빨리 제공됩니다. 근데 얘는 개정 시기가 있죠. 개정 시기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무료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유료로 제공된다. 그 다음에 얘는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흥미거리 위주로 제공된다. 흥미거리 위주로 좀 심층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 전체 산업 및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적으로 생산 제공된다. 3번,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되어 제공되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공된다. 4번, 무료로 제공되며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생산된다. 자, 5번, 보편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정보 체계로 구성된다. 자, 쌍가루 6번, 민간직업 정보의 특성,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의 직종이 제한적으로 제한된다. 제한적 직종과 제한적 산업으로 제공된다. 자, 2번,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운영된다. 그 다음에 3번, 단기간에 조사되어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이것도 요거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제공되고 민간 주도로 생산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 정보 제공자의 기준이에요. 기호나 기준, 기준에 의해서 생산되고요.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로 직업 정보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쌍가루 7번에 공공직업 정보와 민간직업 정보의 비교, 이게 한 번 더 나왔는데 그 내용이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아요. 다만 이것만 볼게요. 구분해서 보면 직업 정보의 지속성, 뭐 다 보죠. 뭐 직업 정보의 지속성, 민간 직업 정보는 불연속적 단절적이고 공공직업 정보는 지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해서 직업의 분류 및 구분은 생산자의 자의성이 개입되고요. 민간은, 공공은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에서는 민간에서는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 공공에서는 전체 산업의 포괄적인 정보,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의 관계에서는 민간에서는 다른 정보와 관련성이 낮아요. 그다음에 공공은 다른 정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관련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정보의 획득 비용은 민간은 유료, 공공은 무료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루 8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의 수집과정 보도록 할게요. 물론 직업정보의 수집과정이요. 원래 이제 필기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상담하게 들어있어요. 상담하게 들어있는데 이 직업정보의 이제 그 수집과정, 또 직업 선택시 과제, 그 다음에 직업정보 관리과정하고 묶어봤을 때는 또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좀 교재에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2차 실무 때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연결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거든요. 연관되는 건 연결해서 정리하셔야지 같이 많은 것들을 암기하거나 정리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편집을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직업정보 수집과정 볼게요. 직업정보 수집과정. 자, 얘는 분대목수예요. 분대목수. 분대에 있는 목수라네. 분대에 있는 목수. 뭐 이제 남성분들 이제 군대 얘기하면 이제 여성분들 싫어하시죠? 네, 얘기를 할게요.
군대 가면요, 목재로 거의 다 해요. 목재로. 근데 이제 분대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작은 단위가 되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나는 목수인가 군인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목재를 많이 다뤘거든요. 제 말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기 좀 도우려고 하는 설명이니까 너무 좀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는 그냥 암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 단위가 있는데, 분대에서 목수네, 분대에서 목수네, 분대에서 내가 목수네. 그래서 저도 그 목재로 진짜 많은 걸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만들어요. 나무만 있으면. 자, 첫 번째 분류 제시하기. 자, 그래서 이게 상담학에 들어갑니다. 상담학 연결되니까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자, 처음에 상담이 오면 내담자한테 직업 분류를 제시해요. 분류. 예를 들면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산업분류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07번에 있는 어떤 직업이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중분류에 중분류 7번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뭐 교사 있거든요. 어떤 거 하실래요? 분류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 만들기. 대안이 많아야지 선택할 게 있어야지 선택을 하죠. 선택할 게 없으면 선택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할 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대안이에요. 그 다음에 뭐 투잡, 쓰리잡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록 줄이기. 목록을 줄여야죠. 목록 줄이고 난 다음에 뭐 한 개나 두 개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수집하기. 그러니까 줄인 목록에 대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내용 보시면 직업 분류를 제공한다. 대안 만들기. 직업 대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을 작성한다. 직업 대안을 많이 만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록 줄이기. 2개에서 5개 정도 줄인다 이거예요. 줄이고 난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1개, 2개 정했어요. 그러면 관련된 직업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고요. 우리 공부하신 내용 가지고 키워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잡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 직업 정보의 기업, 국가, 노동시장 부분별 기능. 자, 첫 번째 기업 측면에서는 직업별 수행직무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뭐예요? 인사 관리죠. 인사 관리와 직무 분석을 통한 인사 관리로 무엇을? 산업재해 2가지 기억해 주세요. 인사 관리 그리고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국가 측면에서는 직업의 훈련 정책이죠. 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직업 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고용 정책 결정, 고용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체계적인 직업 정보를 기초로 해서 직업 훈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훈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근데 똑같이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훈련 요걸로 할까요? 훈련의 기준, 그 다음에 고용 정책, 그 다음에 얘는 인사관리, 산업재 됐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 측면이 있어요.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미취업 청소년의 진로 탐색이죠. 진로 탐색 및 진로 결정의 참고 자료가 되면 그 다음에 구직자의 구직 활동에 얘가 구직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탐색 및 진로 탐색 및 구직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다시요. 기업 측면에선 인사관리 산업재, 국가 측면에서는 고용정책 훈련, 노동시장에서는 직업탐색 구직 활동 됐죠.
그 여러분들 그 키워드를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직업 정보로는 키워드가 아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 문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쓰셔도요, 뜬구름 잡으면 점수 획득이 안 됩니다. 자, 고용 정보의 유형 보겠습니다. 거시적 정보. 자, 기한이 길다. 그러니까 장기다라고 하시면 돼요. 장기. 그다음 기한이 짧다, 단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거시적인 것은 동향, 현황, 수급 현황이라고 하는데 뭐 수급 전망이 더 맞죠. 전망. 그다음 고용 전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 정보는 구인구직 정보, 자격 정보, 훈련 정보, 임금 정보 이렇게 현재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자, 요거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쓰는 거 보고 아이고 잘 외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시작하세요. 자,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체 산업과 직종이죠.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직종을. 그 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무료로 제공된다. 보편적이고 기초적 정보로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키워드 다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앞부분 초반부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